안녕하세요. 검진 결과 읽어주는 의사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셨는데 콜레스테롤만 갑자기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이 특별히 찐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개 관리를 못해서라고 자책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을 전후해서 몸의 기준선 자체가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검진센터에서 일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폐경 전후로 결과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가검진이 챙겨주는 것과 놓치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진행한 연구와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폐경 전후에 계단처럼 껑충 올라갑니다. 생활습관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폐경이 지나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LDL은 약으로 잘 조절된다는 점입니다.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대부분 아주 잘 내려갑니다. 다만 중성지방은 다릅니다. 같은 연구에서 중성지방은 이런 계단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성지방은 폐경과 상관없이 조금씩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러니 중성지방 위주로 올랐다면 폐경 때문이라기보다 생활습관 쪽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결과지에 나란히 적혀 있어도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는 여성의 경우 만 40세부터 4년에 한 번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나이에 따라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단처럼 오르는 구간에 검사를 건너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전후에는 국가검진 주기에만 맡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리가 끊긴 지 1년쯤 지났다면 다음 콜레스테롤 검진 나이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동네 병원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밀도입니다. 폐경에 맞춰서 국가검진이 실제로 챙겨주는 항목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뼈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골밀도가 한번 가파르게 꺾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 전후로 2-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골밀도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경 무렵의 골밀도를 한 번쯤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은 골밀도 검사가 만 54세, 60세, 66세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나이에는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지에는 T스코어라는 숫자가 적혀 나옵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정상입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입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입니다. 국가검진 대상 연령이 아니라도 특정 기준에 만족하면 진료를 통해 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도 골밀도 검사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니 폐경 전후로 건강검진 혹은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간입니다. 술을 안 드시는데 지방간이 나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간학회 자료에도 폐경 이후 이 보호 효과가 줄면서 대사적 위험이 커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성의 지방간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번째, 빈혈입니다.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목들은 수치 자체가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빈혈은 다릅니다. 빈혈 수치는 예전과 같은데 그 수치가 뜻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폐경 전에는 여성에게 철결핏빈혈이 있으면 원인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리로 피가 빠져나가니 그것으로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그 원인이 사라집니다. 매달 나가던 출혈이 없어졌는데도 빈혈이 있다면 피가 몸의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가 새는 곳으로 가장 흔한 곳이 위와 대장입니다. 미국 소아기학회는 폐경 후 여성과 남성에게 철결핏빈혈이 새로 확인되면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함께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나 대장에 있는 암이 출혈을 일으켜 빈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젊은 여성에게는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폐경 여부가 검사의 기준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지에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철분제만 드시고 끝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철분제를 드시면 빈혈 수치는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몸속 어디선가 피가 새고 있는 원인을 찾지 않으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폐경 후에 빈혈을 처음 받으셨다면 철분제부터 드시기 전에 피가 왜 부족한지 원인 검사부터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은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체중이 늘고 잠을 설치고 기분이 가라앉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잘 탑니다. 이 증상들은 폐경 증상과 겹칩니다. 나타나는 연령대도 겹칩니다. 국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검진 자료를 보면 폐경 이행기 후반과 폐경 이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갑상선 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기본 항목에 없다는 점입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종합검진에서 넣으시거나 진료를 통해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폐경이려니 하고 넘기고 계신 증상이 오래간다면 한 번쯤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검진하는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폐경은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지는 폐경을 겪은 몸과 겪지 않은 몸을 구분해서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몸에 대해 관리를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리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원인이 내 탓이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몸에 맞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약과 영양제가 간 수치를 올리는 경우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